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노총 뉴스 서재현입니다. 7월 8일 민주노총 뉴스 시작합니다. 7월 2일 윤석열 정부의 하반기 민주노총의 투쟁을 선포하는 전국 노동자 대회가 서울 도심과 거제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인 조합원은 약 6만 5천 명으로 박근혜 정권 퇴진 이후 최대 규모로 성사된 대회였습니다. 세종대로 일대를 가득 메운 조합원들은 한낮 34도까지 올라가는 더위를 뚫고 기세 있게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이날의 열기를 민주노총 뉴스가 생생하게 취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국 공무니만 따라다니며 이 나라를 전쟁으로 내모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재벌 부자들 편에서 노동자 민중을 외면하는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부자에게는 세금을, 서민에게는 공공성을, 노동자에게는 노동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경고가 쌓이면 다음은 퇴장입니다. 민주노총은 이번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정책을 규탄하며 노동계약을 저지하겠다는 결의를 선포했습니다.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일제히 물가 폭등 못 살겠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노동자는 죽어난다, 노동계약 저지하라 등 구호를 외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 되었습니다. 부총리 말대로라면 올 하반기 물가가 6%씩 오른다는데,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라간 겁니까? 내려간 겁니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저임금은 삭감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반민생 정권입니다. 살인적인 물가 폭등 속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려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계약과 민영화 추진 계획만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재벌과 기업의 이익만 지키는 최악의 반시민 정권입니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서울역, 한강대로를 거쳐 삼각지로터리로 이어지는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대열 중간을 가로막고 행진을 방해하면서 대열이 끊기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으로 인해 민주노총 조합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행진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장옥기 건설산업연맹 위원장의 투쟁 발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같은 시간 거제에서도 동시다발로 노동자 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유추한 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 부지회장이 삭감된 임금 복구를 요구하며 스스로 0.3평의 감옥에 갇힌 지 열흘 이상이 지났습니다. 6명의 조합원은 유치한 부지회장 뒤 아찔한 15m 난간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5천여 명 노동자들과 함께 거제 수협 옥포지점 사거리에 모여 영남권 노동자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하청 노동자를 죽이지 말라는 피켓을 들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을 향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영남권 노동자 대회는 본대회 이후 대우조선소 거제 옥포조선소 서문 앞까지 거리 행진을 진행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탱크에서 농성하는 동지들은 한 발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후퇴할 곳이 없습니다.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승리하고는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동지들, 이 투쟁 반드시 승리로 받아냅시다. 할 수 있습니까? 한편 이날은 서울시청 본대회가 진행되기 전 여러 장소에서 많은 가맹산하 조직들의 사전대회를 진행했는데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공공운수노조 민주우체국본부, 건설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택배노조, 마트노조, 가전통신노조, 돌봄노조, 민주일반연맹, 공무원노조, 화섬식품노조 등이 사전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각각의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그 불평등 너무 심하고 억울한 마음 때문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노동 계약하지 말고 지금보다는 재벌의 국간을 조금만 더 열고 노동자 주머니를 조금만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물가가 너무 올랐는데 정책을 서민을 위한 정책을 좀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후 민주노총은 하반기 9월 24일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11월 12일에 10만 종합원 총궐기, 12월 노동계약 저지 및 개혁입법 쟁취를 위한 대국회 끝장투쟁 등 민중 생존과 불평등 타파를 위한 투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생존권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민주노총의 이러한 투쟁이 우리 사회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경남 거제에서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시민사회 노동종교단체가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제에서 조선소 하청 노동자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 5월 16일 경남 거제에서 등산로 자재를 옮기던 에어팰리스 헬기가 추락해 기장과 정비사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에어팰리스 대표는 수습 대책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어집니다. 경남 거제에서는 37일째 끝장 파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들인데요. 7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소 1도크 선박에 올라 농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 명의 노동자는 스스로 가족들에게 유서를 쓰고 가로세로 1m 철판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는 절박하지만 단순합니다. 지난 시기 깎이기만 했던 임금을 정상화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을 인정해달라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시민사회, 노동, 종교단체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에 대한 올바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자들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은 헌법적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이런 형편이 정말 언제까지 이런 현실을 계속해야 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이 마지막 절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그 아픔을 나누는 것이 우리 종교인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7월 2일 영남권 노동자대회에 이어 7월 8일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앞에서 조선소 하청노동자 투쟁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대회를 통해 원청인 대우조선해양과 대주주인 산업은행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다음 주 뉴스에서 자세한 현장 소식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6일 경남 거제에서 등산로 자재를 옮기던 에어팰리스 헬기가 추락해 기장과 정비사가 사망했습니다. 사고 조사 결과 당시 사고가 났던 헬기는 연식이 50년이 넘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운영사인 에어팰리스는 사고 수습 대책이나 사과도 없었으며 심지어 에어팰리스의 모기업인 선진그룹에서는 조문을 오지도 않았습니다. 에어팰리스 지부와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모기업인 선진그룹이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에어팰리스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하여튼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때까지도 회사 측에서는 대표이사란 작자도 그렇고 그룹 자체에 책임 있는 지배회사인 선진그룹의 어떤 누구도 진정으로 사죄를 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어떤 행태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저 무지한 것들이 진심으로 사죄할 수 있게끔 많은 힘 보태주시고 연대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저희들은 노예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참 일은 악착같이 부려먹으려고 하셨죠. 저희는 노예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저희도. 에어팰리스 지부는 헬기 추락 산재 사망 사고 책임자인 선진그룹이 사죄하고 재발 방지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0일째 천막 농성하고 있는 에어팰리스 노동자들. 이들은 선진그룹이 진심 어린 사죄와 재발 방지 안전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천막 농성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울산 이수화학 노동자들이 27년 만에 노조를 다시 설립하여 오늘로 24일째 파업 중입니다. 회사가 하라는 대로 일하고 답답한 것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가슴앓이만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쿠팡에서 로켓 배송을 통해 하루 만에 물건을 받으면 참 편리합니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 휴식 시간을 달라는 이야기에 쿠팡은 본사 입구를 걸어 잠갔습니다. 이수화학 노동자들의 파업이
오늘로 24일차입니다. 2021년 12월 화성식품노조 이수화학지회가 설립되면서 이수화학에는 27년 만에 다시 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곳보다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가 매우 높습니다. 1995년 노조가 와해된 후 노사협의회가 있었지만 이것만으로는 노동자들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회사가 하라는 대로 했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산재 사고가 나도 회사에서는 신고를 못하게 했습니다. 노사협의회가 거의 양방이 아닌 일방으로만 간다는 거죠. 저희가 요구하는 요구안을 해달라 하면은 그 다음 해를 또 넘기고 그리고 없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악덕기업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기 때문에 작년 초부터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왔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만들었던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이수화학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을 통해 기본급 인상과 사측이 적극적으로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수화학 노동자들은 사측이 노조와의 교섭에 나설 때까지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장덕준 씨가 사망했습니다. 그가 일하던 쿠팡 70 물류센터에는 한여름 폭염에도 냉난방 설비가 없었고 주 62시간을 일하며 근육이 녹아내릴 정도였습니다. 고 장덕준 씨가 사망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노동환경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산재 승인 건수는 2017년 48건에서 2020년 224건으로 약 5배나 늘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쿠팡 본사에서는 공공운수노조 쿠팡 물류센터 지회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강력한 노조 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교섭에 나서기는커녕 사실과 다른 흑색 선전을 하고 농성 중인 노동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생수 한 통을 주면서 그냥 견뎌라. 겨울에 추우니까 핫팩 하나 더 달라. 핫팩도 하나 더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핫팩도 하나 더 안 주죠. 책임만 계속 핑퐁 게임 하지 말고 진짜 사장 한번 나와서 한번 같이 한번 얘기만 해줬으면 좋겠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요구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냉방기기 설치, 유급 휴게 시간 부여, 임금 인상 등의 당연한 요구는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린 쿠팡에게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쿠팡의 올해 1분기 매출은 약 6조 원으로 분기별 매출 중 역대 최대입니다. 한편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정당한 요구가 현실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며 투쟁 의지를 밝혔습니다. SPC 노동자들이 지난 4일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민주노총 화삼식품노조는 4일 서울 SP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식권 보장과 불법 부당 노동행위자 처벌과 관련해 회사와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되지 않는다며 집단 단식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네, 임종린 지회장님이 53일간 단식 농성을 할 때 회사가 먼저 만나자고 연락을 했고요. 그래서 12차례 지금 회사랑 대화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사회적 합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이 오고 가다가 그 의견이 좁혀지진 않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가 사회적 합의 그 서류를 제대로 준비를 해서 연락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53일 동안 단식을 끝으로 이제 지금 회사는 지금 잠수를 타고 연락이 되지 않은 상태고 저희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간부들끼리 결의를 해서 제가 이번에 지금 집단 단식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이라면 자기 자식이 단식하는 거를 원치는 않으실 거예요. 아마 먼저 저희 지회장님이 53일 동안 하셨을 때도 아마 지회장님 어머님도 그러셨을 거고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나올 때 담담하게 조심히 잘하고 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빨리 조금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는 결과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결의를 한 만큼 그래도 우리 손으로 끝을 내야 이제 더 이상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고 우리가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SPC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끝까지 이제 버텨야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좀 더 힘 좀 보태 주시고 저희가 또 이렇게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도록 많은 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전국 노동자 대회가 진행된 지난 주말 정말 더웠습니다. 34도 주말 폭염도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6만 5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벌써 2022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민주노총은 하반기 투쟁을 통해 가진 놈들의 세상, 불평등 세상을 바꾸기 위해 더욱 가열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우리는 투쟁하는 조직,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입니다. 7월 8일 민주노총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